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퇴근길 교차로에서 무작정 앞차를 따라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 차량 때문에 옴짝달싹 못했던 경험 있으시죠?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상습 정체 교차로마다 노란 선으로 표시한 옐로존을 설치하고 다음 주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하다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옐로존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대 대전 유성구의 한 교차로. 앞다퉈 가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 앞차를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빨간불로 바뀌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뒤로 좀 가세요. 대로변 한가운데 멈춰선 화물차와 반대편 도로를 막고선 버스까지 그야말로 도로는 아수라장입니다. 여기 정차하시면 안 돼요. 정차하시면 안 돼요. 우측으로 빠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급기야 도로에 뒤엉킨 차량들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횡단보도까지 점령했습니다. 이 모든 건 꼬리물기 차량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 월드컵 경기장 내거리 등 상습 정체 구간 4곳에 옐로존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옐로존은 상습 혼잡 교차로에 노란 선으로 그려진 사각형 구역으로 꼬리물기를 하다 멈추게 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 옐로우존 안에 머물고 있다면 꼬리물기로 간주됩니다. 초록색 신호라도 앞차에 밀려 옐로존에 갇힐 것이 예상된다면 진입하지 말고 멈춰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차량 일부라도 옐로존에 갇히게 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이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꼬리물기 위반 차량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보활동, 제도활동을 병행하고 5월달 이후부터는 캠코더 단속,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대전 내거리와 장대 내거리, 가수원 내거리 등 상습 정체 구간 3개소에도 옐로존을 확대 운영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넘게 내려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토교통부 결정 공시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전국 평균 18.63% 내린 가운데 세종은 전년 대비 30.71%, 대전은 21.57%, 충남은 12.77% 내렸습니다. 토지를 포함한 개별 공시지가는 대전은 중구가 5.8%로 가장 많이 떨어진 가운데 평균 5.42% 내렸고 평균 6.47% 하락한 충남에선 예산이 7.57%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전년 대비 5.96% 내렸으며 국토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 신청과 재조사를 거쳐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수백 명 회원들에게 파격적인 할인가를 내세우며 장기 회원권을 판 뒤 돌연 문을 닫은 대전의 한 대형 필라테스 업체 소식 얼마 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폐업할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은행과 국세청의 우편물 도착 안내서와 피해자들의 메모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수백 명의 회원들과 연락이 두절된 채 잠정 휴업해 회원권 피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체의 또 다른 매장입니다. 이곳 역시 회원이 200~300명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해당 업체는 전국에서 필라테스 매장 9곳을 열었는데 5곳은 업체와의 연락이 끊겼고 나머지 4곳도 본사와 가맹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잘 알고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이제 그런 일이 터져서 저희는 바로 이제 가맹 끊고 지금 간판이한테 바꾼 상태라서. 장기 회원권을 다량 팔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 속에 전국적인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휴업과 폐업 등으로 잠적해버린 업체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장기 회원권을 할인해준다는 업체 측의 말에 카드 할부 대신에 일시불 결제나 현금으로 낸다면
카드사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폐업처럼 업체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기 등의 혐의로 신고하거나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경제적 이유로 폐업한 업자에게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고 실제 손해를 회복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처벌보단 실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이라든지 보증보험 같은 데 가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체육시설 먹튀방지법이 지난 2018년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다음 달 1일부터 발행하고 3%의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캐시백은 5월과 6월, 8월에서 11월 등 6개월간 3%를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가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10% 캐시백을 제공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정책 수당으로 제공합니다. 카드는 대전사랑카드 앱을 통해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온통대전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장례비가 없다며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 아들 A씨에 대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A씨는 당뇨와 치매를 앓아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의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 몸이 미이라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A씨는 예전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기억이나 홧김에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유족들도 A씨가 아픈 아버지를 홀로 간호해왔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1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무공의 고장으로 불리는 아산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성웅 이순신 축제가 4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화려한 인기가수 공연 대신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에 초점을 맞춰 충무공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세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금의 출전 명령이 담긴 교지를 전하려 전령이 급히 말을 달려 충무공의 본진으로 향합니다. 이윽고 이순신 장군이 희화 장수와 병사들을 이끌고 늠름한 모습으로 외적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출정식을 시작으로 성웅 이순신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장군의 후예인 해군 의장대를 비롯한 3군 의장대와 군악대 등이 연주와 시범 공연 등을 선보이며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즐겨보는 축제에 관람객들은 환호를 보냅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일부러 멀리서 찾아왔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도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4년 만에 재개한 이순신 축제는 충무공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인기 가수 공연을 비롯해 해외 자매도시 합동 프로그램, 장터나 프리마켓 등 이순신 장군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행사는 대거 퇴출시키고 대신 메인 행사로 3군 연합, 의장 군악대가 마련한 특별 공연, 장군의 후예가 사흘간 이어집니다. 여기에 난중일기 음악극과 이순신 창작 시대회, 백이종군길 마라톤 대회 등 장군의 정신과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이 축제이니만큼 전 국민이 이제 아산이 이순신의 도시라는 이런 명성을 되찾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로 62회째를 맞는 성웅 이순신 축제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가운데 현충사를 비롯해 도쿄청과 온양온천역 일대, 이순신 종합운동장 등 4곳에서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여 아산시 전체가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거대한 축제장이 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선 축제와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열립니다. 나비를 직접 관찰하고 날려보는 나비 특별기획전부터 동물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개성 있는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전시까지 풍성한 주말 행사 소식을 조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태 온실에서 날아다니는 나비의 자유로운 날갯짓을 가까이에서 관찰합니다. 평소 보기 힘든 다양한 나비를 살펴보고 직접 날려보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비를 뚜껑을 열었더니 헐헐 나와가서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나비가 귀엽도 하고요. 그리고 꽃도 좋았고 그래요. 다음 달 7일까지 대전 곤충생태관에서 열리는 나비 특별 기획전. 알과 애벌레, 번데기로 이어지는 나비의 한 살의 과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됩니다. 개와 고양이, 우리 일상 속 친근한 반려동물과 특정 서식지에서만 살아가는 멸종위기 동물까지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표현하고 광섬유와 폐목재, 그리고 철사까지 풍성한 소재로 표현했습니다. 가정의 달과 환경의 날을 기념한 전시, 이상한 나라의 동물원은 지역 작가 김우진과 이원경 등 15명의 작품 79점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감정을 동물들의 눈에 많이 담았는데요. 동물들의 눈을 보면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닐 테니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연극 고민사진관. 대전문화재단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 사업 2년차에 선정된 최석원 작가가 연출한 작품으로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없애 배우들과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찰리 채플린과 막스 밀러를 이은 세계 광대 예술의 대부 슬라바 폴로닌의 명작 스노우쇼가 대전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장 곳곳에 쌓인 눈과 객석과 무대를 넘나드는 사랑스러운 광대는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물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문화재단 제8대 대표이사에 백춘희 전 대전시 정무부 시장이 최종 선임됐습니다. 대전시는 백신임 대표가 정무부 시장 시절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 여성국 소관 사무를 관장하면서 문화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한 바 있어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서산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가 벌이고 있는 고려 금동관음보살 좌상 소유권 소송과 관련해 서산시가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고려 부석사와의 동일성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번 문화재 조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서산시는 부석사 사찰 전역 3만 3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문헌조사 등 종합조사를 통해 당시와 현재의 부석사가 같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절도범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금동관음보살 좌상에 대해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일본 관음사 소유를 인정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라돈 침대 사태 등 생활방사선 불안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생활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생활방사선 안전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안전센터는 기술원 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천연 방사성 핵종을 분석할 수 있는 질량 분석실과 감마 분광 분석실, 매트리스 같은 대형 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라돈 측정실 등 생활방사선 조사, 분석 장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